별도 못 보고 정보도 시원합니다. 그날 김수선님 66주기 6주기 추모에 돼가지고 10시 반에 행사해요. 헌법상 서열 2위이십니다.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국회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국민들의 존경심이 불러일으켜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국회법 관련해서 국회의장님 뵈면서 진정으로 국회의장께서 의회 민주주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부는 국회의장 명예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회의장이 지키고 계시는 이 국회의 가치, 헌법의 가치를 행정부에서 훼손할 의도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께 우리 국회와 국회의장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서 국회의장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중요한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존중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고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제가 이서도 읽었습니다만 그런 이의를 따라서 제의를 요구하시면은 또 당연한 법적인 어떤 하나의 그 권리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원칙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 대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제의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헌법에 따라서 국회는 당연히 그 제의를 요구해온 제의를 우리 전체 의원에게 붙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고요. 아마 우리 민주연합에서는 제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려봤으면 가급적 빨리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7월 1일 날 본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그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그렇게 되도록 여장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또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내 사정이 있으니까 아마 내일 최고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당내에 어떤 결론이 또 나올는지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로서는 방금 말씀대로 그런 노력을 하되 만약에 과반수가 넘는 여당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 제의라는 것은 과반수 이상 출석이 기본이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럴 경우에는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당을 좀 설득을 해서 국회의 권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당당하게 제의에 임하도록 7월 1일이 아니면 뭐 그 다음 또 그 다다음 날이라도 제가 지금 7월 7일까지 6월 임시국회가 회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나 이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당을 설득해볼 그런 여당이 있습니다. 의장님 실에 제가 처음 왔습니다. 그래요? 자주 오십시오. 네. 그만큼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수선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사건이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그 제의 요구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방금 의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헌법 정신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에 심각한 모욕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님께서 입법부의 의장으로서 제의는 당연히 요구할 수도 있으나 제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철저하게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삼권 분립을 침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괄의 메시지를 저는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모든 법안들이 처리되고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자체를 왜곡시켰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법안들에 대한 통과 과정들도 왜곡시켰고 또 법안들에 대한 실질적 의미도 왜곡시켰습니다. 그걸 통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이 상황을 마치 우리가 당리당략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 상황에 초선인선 의원으로서는 너무 자괴감을 느끼기 때문에 입법부의 수장님께 호소드립니다.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끼고요. 바깥에 나가면 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입법부의 일원으로 5선 의원을 하셨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이미지를 훼손하고 정치의 의미를 이렇게 왜곡시켜서 좀 그게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제의 요구의 문제 절차 이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이미지를 제대로 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헌법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은 자기 개인의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치는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때로는 정치가 참을성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개개인의 생각대로 다 크리틱을 하고 비판을 하고 거기서 논의를 하다 보면 정치가 굉장히 오히려 또 왜곡되고 또 새로운 문제를 또 분란을 일으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장으로서 지금 말씀을 제가 충분히 제가 이해도 하고 받아들이고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두고 앞으로 우리 국회의 위상이 심각한 훼손이 야기될 때는 그런 국회 수장으로서 헌법 정신에 따라서 해야 될 말은 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때로는 참을 때는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들 지금 마음이 좀 답답하고 깝깝하지 않겠어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가 합의할 기간을 준 다음에 얘기하셨다. 이거는 평소에는 좀 가능하신 말씀인데 이번 같이 위기에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정치나 의회가 위기에 있을 때는 국민을 가운데 놓는 정치로의 복원을 위해서 좀 약간 모든 일정을 가시화시켜야지 여나 야나 국민이나 그걸 가지고 시대를 갖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최소한 여야 협상의 기간을 주지만은 7월 1일에는 그걸 부의한다라는 언급이 있으시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민한테 그 국민을 위한 정치 다시 복귀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당한테도 그런 메시지가 돼서 지금 왜곡되어 있는 대통령만의 정치로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국민의 정치로 끌어당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그런 일정 자체를 좀 명백하게 가시화시켜주는 게 지금 오히려 국회 권위를 그래서 이럴 때는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하나하나 딱 그 절차와 질서를 지켜가줘야 돼요. 무엇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하는데 지금 내일부터 이제 우리 여야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시라고 내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유 대표에게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서 안 될 경우에
그때 제가 정치적 상황을 다 고려해서 의장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의장이 나서버리면 그러면 귀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에서도 의장에게 월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의장도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제가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라도 협상을 기다리겠다는 말씀도 그것은 지금 하루하루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봐서는 내일은 좀 복잡할 것 같고요. 저쪽 당 때문에 저 새누리당 때문에 아마 30일 그때쯤 이제 한번 그런 타이밍이 올 테고요. 왜냐면 7월 1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에서 1일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또 뒤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저보고 나를 잡으라는 것은 마음은 제가 알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7월 7일 이전에 해결해야 되고 지금 우리 수석이 말씀대로 이번에 국민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개 법안이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게 또 이제 뭐 여러분 지금 올스톱해서 더 이상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60개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지금 이 경우에는 좀 특수합니다. 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당론으로 강제 당론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어느 개개인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그럼 과반수가 되지 않아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136 정도, 지금 130이죠. 그 다음에 정의당 한 5석, 제가 지금 무소속이니까 136, 과반이 안 되잖아요. 회의가 성립되지. 회의는 성립되지만 투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 되면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을 저는 지금 대강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주연합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또 판단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투표를 해서 부결이 되든 의결이 되든 그거는 그 당에서 할 일이니까.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들어와서 부결이 되더라도 국회는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결이 됐다고 해가지고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부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물론 그거는 개개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부결이 되건 의결이 되건 우리 국회는 다시 정상화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60개의 그거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여러 절차로 밟아가야 되고 지금 사실 올해부터는 결산을 좀 강화해서 결산국회도 좀 강화해 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탁을 꼭 드립니다. 이건 국회의장님의 뜻까지 담긴 중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회의원뿐 아니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명예를 기념하고 그 의회 민주주의자의 모습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리고 이거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과의 여부는 의장이 나서지 않습니다. 의장은 절차를 지켜서 본회의를 열어서 의사 일정을 잡고 투표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하는 고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내 마음의 뜻은 있지만 제가 그 개인의 그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지금 우리 두 사람이 노력을 하고 해야 된다면 꼭 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그냥 자동 폐기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좀 우리가 노력을 하자. 제가 그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